자, 이번에는 SCTTS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TT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번하고 똑같이 여기 보이는 요 주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은 SCTTS 프로젝트에 관한 이제 가이드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음성 녹음 과정도 설명을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된 거 테스트 과정까지 잘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미 이제 TTS 모델은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완성을 하신 거니까 이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SCTTS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TTS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 웹페이지를 제공을 해요. 웹으로 돼 있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텍스트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이제 음성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그 목소리가 웹페이지에서 재생이 되는 거죠. 네, 그 기능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투입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에서 도네이션 메시지를 TTS로 읽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공해주는 기본 TTS를 내 목소리로 바꾸는 그 두 가지, 이렇게 총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TTS 서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당연히 일단 학습된 모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는 도커, 그 음성 녹음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커를 꼭 설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여기 그 음성 녹음 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도커를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텍스트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요거 클릭하면 이제 유튜브로 이동을 하는데, 요 유튜브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도커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커가 잘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실행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커 실행 상태는 여기 왼쪽 하단에 도커 러닝이라고 돼 있죠. 요거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도커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시면은 시작 메뉴에서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도커가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실행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위쪽 내용들은 대부분 PC 사양하고 그다지 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TTS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용자 PC 성능이 일정 이상은 되어야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PU 성능도 물론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램이, PC에 설치되는 램이 최소 16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램 용량이 8기가 이하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튜토리얼 영상을 찍으면서 가상머신에서 요거를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램을 8기가로 지정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니까 음성학습이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고 동작은 하는데 이제 컴퓨터가 약간 버벅이는 그런 증상이 느껴져서 램은 최소 16기가 정도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PU, 실제로 이제 음성 합성을 할 때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 가지고 음성 데이터를 생성을 할 텐데, CPU 성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가 최소 사양을 뭐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긴 사실 저도 어렵고요. 왜냐면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다양한 CPU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가상머신의 CPU 성능을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코어 i7 6700K 4GHz 모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코어는 지금 두 개만 지금 사용을 해서 가상머신을 설정을 해서 쓰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성능보다 좀 아래라고 해도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조금 사양이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들어가기 전에 뭐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일 거고요. 이제 실제로 TTS 서버 설치하고 설정,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텍스트가 TTS로 변환돼서 재생되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투입도 한번 같이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TTS 서버를 설치하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주소 접속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예, 다운로드가 되는데 너무 빨리 됐네요. 다운로드가 되는데 요 다운로드 된 파일, 저는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미리 받아놓은 거 쓰겠습니다. 요거를 압축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래서 압축을 풀고, 이 압축을 푼 폴더에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거는 요 update server.bat 요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서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스마트 스크린 필터가 뜨는데 추가 정보 누르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행 상황이 쭉 뜨면서 설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창이 뜨자마자 갑자기 꺼지거나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도커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커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이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깜빡깜빡이고 막 이 진행 상황도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치는데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정상이에요. 네, 놀랍게도 정상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아마 한 10분 정도? 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 과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실제로 음성 합성에 사용할 설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학습된 그 모델들 파일을 실제 서버 내 폴더로 복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미리 사전 학습한 파일들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하나 새로 열고, 제가 사전 학습 모델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압축을 풀 건데 꼭 필요한 파일들만 풀게요. 일단은 진짜 뭐 지금 여기 모델에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모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우 TTS하고 멀티밸드 멜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이제 압축을 풀어주면 되는데, 어디에 풀어야 되냐면은 데이터 폴더 아래 모델스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이 글로우 TTS랑 멀티밸드 멜간 폴더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이 이 모델들을 찾아내는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 문서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경로가 나와 있어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압축푼 TTS 서버 폴더 아래에 데이터 폴더 아래, 그 다음에 모델스 폴더 아래에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안에 글로우 TTS, 그 다음에 mb-melgan이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고, 글로우 TTS 폴더 안에는 꼭 config.json 파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확장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파일 확장자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탐색기 메뉴 위쪽에 보기 누르시고 여기서 파일 확장명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config.json 파일,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숫자.pth 파일이 있어야 돼요. 요건 숫자는 달라도 돼요. 숫자는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숫자는 지금 달라도 되니까 그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요 두 파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 경로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멀티밴드 멜간 mb-melgan 폴더 안에는 이 config.yml 파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tat.npy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파일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폴더 안에
요 제너레이터 다시 그 다음에 숫자.h5 요 파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파일은 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 파일은 꼭 있어야 돼요. 숫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소리로 학습을 더 진행을 했으면은 바뀌었을 텐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제너레이터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파일들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그 미리 배포한 사전학습 파일들이 있어요. 사전학습 모델 파일이 있는데 요거 다운받으셔서 해당 파일들을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요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준비가 됐으면은 여기 docker 다시 compose.yml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메모장으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메모장을 켜고 이 메모장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열리죠. 열리면 이렇게 파일 내용이 나오는데 파일 내용 중에 어떤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면은 여기 요 두 줄이에요. 두 줄. tts 언더바 글로우 언더바 tts 하고 숫자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tts 언더바 멀티밴드 언더바 멜겐,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요 두 개를 그 파일 명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터에서 모델에서 글로우 tts에서 요 g 언더바 요 숫자 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의 숫자가 3511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3511인데 만약에 이걸 다른 숫자를 써요. 예를 들면 뭐 6234 이런 걸 쓰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그 6234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멀티밴드 멜겐 쪽 모델에서도 체크포인트에 제너레이터 뒤에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 쓰시게 되면은 여기도 꼭 숫자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실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바꾸고 무시하시면 되고 요 줄하고 요 줄 내용을 변경을 하고 꼭 저장을 하시고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 TTS 서버 설치랑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요 설치랑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실제로 실행을 해볼 텐데 실행할 때도 반드시 도커가 필요해요. 요 도커가 실행 중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도커가 실행 중일 때 여기 보이는 start server.bat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기다리시면은 이런 명령 프롬프트가 뜨고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켜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요게 켜지는 데는 막 그렇게 몇 분 단위로 오래 걸리진 않고요. 금방 켜지고요. 켜지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요 러닝 온 이렇게 이런 주소 이렇게 나오는 요 메시지가 뜨면은 서버 실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돼요. 지금 바로 나왔죠? 네, 요 메시지가 나오면은 실제로 서버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 실행이 된 거고 만약에 서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써 있는데 컨트롤 C, 우리가 보통 복사용 단축키라고 알고 있는데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꺼볼게요. 컨트롤 C를 눌러서 이게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강제 종료가 되는데 저는 굳이 강제 종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기다려서 꺼지는 거를 한번 볼게요. 좀 기다리시면은 꺼집니다. 이렇게 꺼졌고 여기 이제 일괄 작업을 끝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Y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고 만약에 서버가 이렇게도 안 꺼졌다. 뭔가 실수로 창을 닫아버렸다. 안 끄고 닫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안 꺼지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는 이 킬 서버라는 요게 있어요. 요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서버가 켜져 있을 때 강제로 서버를 종료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이제 다음 과정을 다시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다시 킬게요. 그 다음에 서버를 켜진 동안 이제 서버가 켜진 동안 다음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오타가 있네요. 하여튼 이제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음성이 재생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한번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뒤쪽에서 서버가 다 켜졌고요. 자, 여기 써있는 이 주소,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텍스트가 뭔가 쭉 길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샘플용으로 넣은 텍스트고요. 여기다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인퍼런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음성이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세 문장만 한번 재생을 시켜 볼게요. 참고로
첫 텍스트가 잠을 재생되는데 자는 동안 신경들이 제각기 약간 활성화하는 시간이 것을 걸릴 수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면 세상은 돼요. 예쁜 꼬마 선충에게 일종의 꿈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꿈은 프로이트 이후에 무의식과 욕망의 발현이라고 네, 잘 여겨지고 재생이 있지만 되고요. 아직까지 이거를 많은 중지할 부분을 때는 모르고 스탑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은 중지가 인간의 됩니다. 다채로운 네, 스탑을 하고요.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퍼런스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입력한 내용이 재생이 되는 거고요. 스탑을 누르면 재생되는 게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음성 합성 모델을 선택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 TTS 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값은 그대로 글로우 TTS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엔터키를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인퍼런스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설정은 꺼져 있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도 자연스럽게 다음 줄을 넘어가고 음성 재생은 안 되고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ON으로 두시고 안녕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자동으로 텍스트가 지워지고 인퍼런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음량, 그러니까 볼륨의 배율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 생성된 음성의 2배 음량으로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더 키우시면은 더 큰 소리로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커지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그 기본 값으로 넣어놓고 안녕하세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TTS 테스트를 하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듣기 위한 웹페이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투입 도네이션 메시지를 읽어주는 TTS를 내 목소리로 대체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정은 먼저 투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받을 때 후원자가 입력해놓은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TTS 서비스를 통해서 읽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트위치에서 많이 쓰는 게 투입이라는 서비스인데 그 투입이라는 서비스에서 기본 TTS가 구글 스피치 API라는 걸 통해서 구글 번역기 같은 데서 주로 사용되는 그 음성으로 메시지를 읽어줍니다. 근데 요 음성을 저희가 내 목소리로 학습한 TTS로 바꿔서 제공을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볼 텐데 일단은 하려면 무조건 이 서버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요. 요 페이지는 필요가 없고 이 서버는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입을 사용할 때 도네이션 텍스트나 메시지 같은 걸 화면에 띄우는 이 얼럿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얼럿박스. 그는 투입 대시보드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이 얼럿박스를 실제로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띄워놓고 실제로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아마도 그 방송용 프로그램 있지만 거기서 띄워놓고 이렇게 알람 테스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실제로 방송용 소프트웨어, 저 같은 경우에는 OBS 스튜디오라는 걸 쓸 텐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2,200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후원 테스트 중이었네요. 카파카파.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읽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목소리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입 얼럿박스 URL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앞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앞부분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 https를 http로 바꾸고요. 뒤쪽에 이 투입.kr이라는 주소 부분을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 그 다음에 5000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투입에서 똑같이 만약에 알람이 들어왔다 하면은 이렇게
3,200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후원 테스트 중이었네요. 페퍼 캐퍼. 아, 그쵸. 제 목소리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후원 알림이 뜨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림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비트 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응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응원 테스트였네요. POGCHAMP. 네,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TTS를 투입해서 쓰실 때는 항상 서버를 켜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TTS 서버를 끄고 쓸 때는 투입 알림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아예 화면에도 표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TTS 기능을 사용을 안 하실 때는 기존 URL, 기존 이 알림 URL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드릴 실제로 만들어진 TTS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이 정도인 거고, 만약에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많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 SC TTS 프로젝트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TTS를 다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해결했거나 하시면은 꼭 이 가이드 문서 페이지 하단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GitHub라는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면은 댓글로 남겨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동일한 문제를 겪으셨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구나, 이런 거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꼭 귀찮으시더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